자, 오늘 통합과학 1의 맨 마지막 단원 얘기하겠습니다. 생명 시스템이란 건데요. 생명 시스템은 크게 생명체의 기본 단위.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뭐예요? 세포. 그렇죠. 세포죠.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 대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물질 대사에 대한 내용으로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은 반드시 효소라는 놈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효소라는 놈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형질 발현. 형질 발현은 것은 결국엔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됩니까 하는 내용들인데요. 실상 이 내용은 전부 다 생초에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뭐 아주 어렵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자, 먼저 생명 시스템에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네요. 이미 생명과학 1에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개체 유지로서의 몇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을 거죠. 뭐 있나요? 생명과학 1의 맨 첫 장에 나오는데요. 항상 생명이라는 것은 일단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명. 세포는 무엇입니까 하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세포라는 이름을 씁니다.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 하나가 생명체 하나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네요. 단세포. 그렇죠? 단세포 생물들이 있습니다. 단세포 생물들은 또다시 원핵과 이네. 진핵으로 구분되겠네요. 다세포 생물들이 있네요. 다세포 생물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 진핵 생물이죠. 다세포 생물들은 세포 하나로서 모든 생명 활동을 다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세포들이 모여서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이 특정한 기능을 하게 되면 기관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죠. 이때 동물과 식물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다르네요. 식물들은 조직, 계란계 더 들어가겠고요. 동물들은 기관, 계가 있네요. 퀘스천. 동물의 기관계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한 10개는 될 수 있죠. 예, 보십시오. 내분비계, 좋습니다. 순환계, 순환계, 그다음에 호흡계, 음, 그다음에 소화계, 소화계. 그다음에 혈계, 예, 그게 순환계죠. 순환계, 배설계. 예, 배설계. 이 정도는 충분하죠. 훌륭한데요. 두 번째,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한 일련의 화학 반응은 물질 대사라는 게 있습니다. 물질 대사라는 것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난 일련의 화학 반응으로서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거나 또는 생명에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물질 대사라 합니다. 세 번째, 외부 자극을 받아서 자극에 대한 반응도 있어야 되겠고 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또는 생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항상성 조절도 해야 되겠네요. 물론 이거는 의식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고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신경과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잘 알아야 되겠죠? 발생과 생장을 해야 되겠네요. 발생과 생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발생은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제 하나의 개체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고, 생장은 그 이후. 조금 덜 된 것 같은데요. 예, 뭐 수정란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에 기관들이 분화되고 이런 과정들이 발생, 이후부터는 생장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개체의 유지로서의 특징이고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깨 죽는 거 이거 아니죠.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생식과 유전을 해야 되겠고
이제 외부가 점점점 따뜻해져요. 또는 점점점 건조해져요. 뭐 이런 외부 환경이 자꾸 변함에 따라서 적응과 진화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 진화에 대한 과정은 우리 통합과학 2권, 즉 2학기 분량에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나오게 됩니다. 세포라는 게 뭐라고요? 생체를 구성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세포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원핵 세포, 뭐 뜻입니까? 핵이 없다. 예, 핵이 없는 놈이에요. 핵만 없을까요? 핵막이 없다. 예, 뭐 핵막도 없고 소포체라든지 꿀지체와 같은 그런 막성 세포 소유관이 전혀 없는 놈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원핵 생물, 원핵은 생투에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공부하면 되겠고요. 오늘 진핵에 대해서 좀 소개할까 합니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좀 구분하죠. 실상 식물세포는 조금 더 각진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식물세포에는 조금 더 각진 형태로 나온다? 뭐 때문에 그렇죠? 셀월. 세포벽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셀월. 세포벽의 주성분은 뭡니까? 예, 셀룰로스가 되고 있습니다. 얘는 전투성막이라는 이름을 써요. 뭔 뜻이죠? 전투성과 반대되는 말은 반투성이에요. 뭔 뜻이에요? 전투성은 앞으로 들어가는 거. 이 전자는 모두 전자예요. 아, 전부 다 통과시키는. 반투성은요? 반만. 필요한 것만 통과시키는. 예. 절반할 때 반자 쓰는데요. 반투성은 필요한 것만 통과시키고 필요 없는 건 통과시키지 않겠다 하는 게 반투성막이에요. 반투성막의 대표적인 놈은 바로 세포막이죠. 세포막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반투성, 필요한 것만 통과시키고 필요 없는 건 통과 안 시켜 하는 그게 반투성막이 되고 있는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을 살펴보면 인지질 이중층에 막단백질이 껴있는 이런 그림으로 소개됩니다. 인지질 그게 겹으로 쌓여서 이중층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중간에 뭐가 있다고? 막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막단백질을 하는 것은 세포 안팎에 필요한 물질을 통과시키는 데 관여하는 경우들이 좀 많네요. 투하성 막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페이지 263쪽 보도록 할게요. 세포막 구조 263쪽입니다. 요 지질이 이제 지방산이라는 놈이거든요. 지방산 중에 어떤 놈은 좀 곱게 쓰여 있는 오메가5 지방산이 있겠고, 어떤 놈은 요 다리가 꼬아진 오메가3 지방산도 있습니다. 세포 바깥과 세포 내부에 대해서 필요한 물질을 통과시킨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통과됩니까? 라고 한다면 먼저 확산을 통해서 통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산,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용어일 것 같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물질이 퍼져나간다. 스스로 분자 운동을 통해서 퍼져나간대요. 확산이라는 것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데 이거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ATP 소모가 없다. 예, 없습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분자가 직접 움직여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고요. 알겠습니까? 이 확산은 또다시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단순 확산은 요 인질 이중층을 통과합니다. 근데 인질 이중층을 통과하려면 물하고 친한 놈이어야 될까요? 기름하고 친한 놈이어야 될까요?
인 파트는 친수성이에요. 지질 파트는 친유성 또는 소수성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물하고 안 친해요. 네. 그래서 인지적 이중층을 통과하는 놈들은 주로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무극성 물자로서 기름하고 상대적으로 친한 놈들 얘기합니다. 반면 촉진확산이라는 것은 요 막 단백질을 이용하는 놈이 되겠어요. 막 단백질 통과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나트륨 이온이라든지 칼륨 이온이라든지 이런 물하고 친한 놈들을 얘기합니다. 그 외에 요 막 단백질 중에서 몇몇 가지 단백질이라든지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요 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학생하고 공부가 됐을 것 같습니다. 뭘로 봅니까? 뭘로 통과합니까? 빰프. 펌프는 ATP를 써야 되는 놈이겠죠. 통로. 신행할 때 우리가 탈분등기 될 때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서 나트륨이 확산되어 싹 세포 외부에서 신경 내부로 들어오는 뉴런 외부에서 뉴런 내부로 들어오는 이해했어요? 재분구할 때는 칼륨을 내보낼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을 통해서 촉진 확산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얘네들 확산할 때 농도 차에 의한 V 확산의 속도를 보면요. 확산 속도를 보면 1번과 2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각각 누굴까요? 1번이 단순 확산이 되겠고 2번이 촉진 확산이 되는데요. 촉진 확산인 것은 요 막단백질을 통과해야 됩니다. 농도 차이가 심하다 하더라도 농도 차이가 크다 하더라도 막단백질 개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통과되는 막단백질 개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농도 차 이상이 되면 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못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3투 과정을 보게 됩니다. 3투는 저농도에 있던 물이 고농도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 반투만 가지고 왼쪽에 저농도, 오른쪽에 고농도가 있다면 저농도에 있던 물이 고농도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농도라고 하는 것은 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물이 많은 거죠. 물 입장에서 물이 고농도예요. 그래서 저농도에 있던 물이 고농도 쪽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3투 현상이라는데 이것도 ATP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수동적인 수송이라는 의미를 써요. 안타깝게도 고1 때는 수동적인 수송 말고 능동 수송에 대해서는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능동 수송은 여러분들이 공부해봤죠? 뭐에서 나왔습니까? 빰프. 예, 그 나트륨 칼륨 펌프가 대표적인 능동 수송으로 가능하죠. 얘는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써서 ATP 에너지를 써서 물질을 이동시키는데요. 이거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나트륨을 퍼올리는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놈들입니다. 능동적인 수송은 이거 외에도 막으로 싸가지고 세포 내부로 들어오거나 또는 세포 내부로 내보내는 그런 과정들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고1 때는 나오지 않고 고3 생투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주십시오. 주여, 그만 먹어.
삼투 현상은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에서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동물 세포 저장액에 담아놨습니다. 등장액에 담아놓을게요. 고장액에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장이라는 뜻은 농도를 뜻하는데요. 저장액, 적혈구보다 저농도에 담아놨다, 적혈구와 같은 농도에 담았다, 적혈구보다 고농도에 담았다 해볼게요. 저장에 담아놓으면 바깥쪽이 적혈구 안쪽이 고가 됩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오겠죠. 그렇다면 적혈구에서 바깥쪽 물로 아예 물이 안 나간다. OX.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들어오는 물이 점점 많아지니까 세포가 조금씩 좀 더 커지겠죠. 커지다가 세포막이라는 게 무한히 늘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터지네요. 그래서 세포질이 삐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용출이라는 점을 씁니다. 그럼 등장이 놔두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서로 같아서 세포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장 놔두면 어떨까요? 세포 내에 있던 물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겠죠. 세포 내로 아예 안 들어온다, OX? 그건 좋아요. 다만 들어온 양보다 나가는 양이 더 많네요. 그럼 적혈구가 어떻게 될까요? 쪼글쪼글해지겠죠. 알겠습니까? 식물세포 고장에 담아놨습니다. 어떤 일이 벌일까요? 물이 많이 나가버립니다. 물론 들어오는 물이 양도 있습니다만 나가는 물이 양이 많네요. 여러분 세포벽은 후형질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생물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폐물이라든지 살아가는 부산물로 만들어진 걸 우리는 후형질이라고 합니다. 반면 핵이라든지 세포질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영록체,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은 원형질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세포막 이거 원형질이에요. 그래서 원형질이 세포막이 후형질이 세포벽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등장액은 어때요?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똑같거든 해가지고 세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럼 저장이 어떨까요? 향이 들어오는 물이 양이 많습니다. 나가는 물이 양보다. 그럼 세포가 빵빵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 세포가 빵빵해지는 과정에서 아주 단단한 세포벽이 세포가 터지는 걸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빵빵해지는 이 현상을 팽윤 현상이라는 걸 쓰고요. 거기에 걸리는 압을 팽압이라는 걸 씁니다. 생각해 주십시오. 요 세포를 확대해 봅시다. 세포벽이고요. 세포막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네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고농도의 설탕 액큐어스 수용을 할게요. 이해됐습니까? 원형질 내부 기업과 미연에는 설탕이 있다 없다? 없다. 세포벽은 뭐라 했다고요? 전투성막이에요. 전투성. 있다. 예, 설탕이 있어요. 반면 기억에는 설탕이 없어요. 아마 고1한테 전투성막에 대해서는 소개가 아마 안 될 건데
생명과학 2에 던지고 시험 문제 너무 시험이 많이 나와요. 정해 주십시오. 페이지 263페이지부터 266까지 세포막을 통해서 선택적 투과, 세포막이 어떤 물질을 들이고 또는 어떤 물질을 안 들이고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능동수송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능동수송은 고1 때 나오지는 않아요. 혹시 학교에서 능동수송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 학교 있으면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생투 문제를 뽑아드리겠습니다. 능동수송 같은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라든지 마구 쏴서 세포 내로 들이는 내포 또는 내보내는 포자극 이런 것들이 능동수송으로 ATP를 소모합니다. 중학교 때 능동수송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중학교 교과에도 능동수송이 있었습니다. 나왔습니다. 능동수송이요? 예. 세조관에서 포도당과 아미산 100% 재흡수한댔잖아요. 능동수송입니다. 에너지를 써서라도. 빨리 한번 정리해주세요. 263부터 266까지예요. 이 부분을 읽어보세요. 이름이 단순학상이랑 촉진학상인 거예요. 축주학사는 막단백질을 이용하고 단순학사는 인지 이중층만 통과되는. 그래서 단순히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래서 우리 폐포에서 산소 교환이라든지 이산탄소 교환 또는 조직세포에서 산소 교환, 이산탄소 교환은 단순학산을 이용합니다. 반면 촉진학산은 그 신경할 때 한번 공부해봤을 텐데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가 그런 놈들은 이 인지적 융층을 직접 통과하기가 어렵거든요.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닌데요. 어려워요. 그래서 별도로 막단백질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온성 물질을 잘 통과시키는 포탄과 암성 같은 그런 수용성 물질을 잘 통과시키겠다는 놈들이 이 막단백질 역할입니다. 자, 세포의 구조.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 안과 밖의 구분, 그래서 필요한 물질을 들이고 필요한 없는 물질을 내보내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세포의 컨트롤 센터가 있네요. 누구요? 핵이죠. 우리가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인데 어쨌든 막은 한 겹이에요. 단일막이라고 불러요. 인지질 이중층인데
단일막이에요. 반면 핵은 내막과 외막의 이중막 구조예요. 참고로 단일막이나 이중막이나 또는 막 구조가 아니냐 하는 것들은 고1 통합과학에서는 거의 시험이 안 나와요. 대신 뭐 언제 잘 나온다고? 고3 생투에는 이중막 구조입니까? 단일막 구조입니까? 또는 막 구조가 아닙니까? 하는 것들은 매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핵은 이중막 구조입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핵 속에 유형물질 DNA가 있네요. 참고 DNA로 쭉 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염색사 형태로 이제 풀어져 있는데요. 나중에 세포 분해할 때 염색사들이 응축되어서 염색체가 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거는 생2에서도 아주 세밀하게 가르치게 되겠습니다. 유전물질 DNA가 함부로 바깥으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DNA의 유전정보를 전사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통로가 있습니다. 핵공을 통해서 바깥에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데요. 이거를 소포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소포체는 단백질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인 리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가 있고 리보솜이 붙어있지 않는 소포체가 있는데요. 리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를 거치면 소포체, 리보솜이 붙어있지 않는 소포체는 메꾸면 소포체라는 이름을 씁니다. 리보솜이 하는 역할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리보솜은 막 구조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261쪽에 세포의 구조화면 쪽에 나오는 겁니다. 선준 자세 바로 하고, 선준이 한다. 이어서 자세 바로 하고. 거치면 소포체에서 단백질을 합성했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효소가 합성됐다 또는 호르몬이 합성됐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단백질과 같은 사이즈 큰 놈들은 막을 직접 통과하기 좀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막으로 싸서 세포 바깥으로 보내주는 골지체라는 놈이 있어요. 이 골지체는 호르몬이라든지 효소를 분비하는 그런 세포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골지체 하니까 골자가 왠지 뼈골자 느낌 나는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 골지라는 사람인데요. 골지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해서 골지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효소를 만들 때 리보솜에서 효소 만들어서 소포체를 지나서 골지체를 지나서 분비소나를 지나서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는 걸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보니까 방사성 원소 걔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찾아내는 자기 방사법이라는 것도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막단백질 이동 순서를 보니까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분비소낭, 그래서 세포 바깥 이렇게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페이지 262쪽에 있습니다. 교과가 지금 바뀌니까 리보솜이라는 말을 라이보솜이라는 조금 더 미국틱하게 발음해달라고 합니다. 리보솜. 라이보솜 요즘엔 라이보솜으로 글자를 바꿔야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나눠줬던 그런 문제들한테는 리보솜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옛날 발음이라서 라이보솜이라는 이름으로 글자를 조금 더 바꿔달라고 합니다. 리파제를 라이페이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죠. 기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네요. 미토콘드리아가 있겠고, 미토콘드리아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다 있죠.
그리고 식물세포에만 또 있다 하는 것들이 연목체가 되는데요. 광합성하는 연목체. 참고로 미토콘드리아와 연목체 둘 다 이중막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포에 있는 이중막 구조체들은요, 핵이 미토콘드리아가 연목체가 이중막 구조예요. 내막과 외막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고, 특히 미토콘드리아는 내막과 외막의 조직, 내막과 외막의 구조 자체가 매우 다른 것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식물세포에만 더 있습니다 하면 중심액포, 중심액포하고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습니다. 그냥 액포 해버리면 조금 곤란한 것들이 동물세포에도 리포솜 같은 그런 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액이 차 있는 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액포 말고 중심액포로 해주시면 되겠고, 식물의 중심액포는 여기에 노폐물로서 또한 뭐 단풍 들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색깔 내는 그런 색소 성분들도 있습니다. 261쪽, 262쪽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67쪽에서는 말입니다. 일반 책자에는 좀 소개가 안 될 내용이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267쪽부터 271쪽까지 읽어볼 거리가 있네요. 271쪽까지 전부 다 읽으시고, 다 읽었다 하는 학생들은 272쪽부터 시작합니다. 275쪽까지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